이슈토크입니다.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개정 시한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안 재검토 의사를 밝히자 동네 책방을 비롯한 도서, 출판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적 동네 서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짚어보고 지역 동네 서점들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 것인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 서점 시집 이민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서정가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좀 꾸려볼까 하는데요. 이 도서정가제 존속 여부가 오는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 도서정가제는 찬반 여론이 참 분분했었는데 일단 앞서서 도서정가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내용 또 시행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독자가 선택하는 책에 대해서 정해진 가격을 표시하고 그 가격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하게 하자. 그러면 그 책을 구입하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저렴한 데를 찾으려고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되고 네. 또 그 예산이 확보되는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 다양한 도서출판 생태계에 있는 분들도 적정한 가격에서 지원을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정가제는 일정 비율 이상 할인을 하지 못하게끔 정부가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최대한의 규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책값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데 일차적인 그 단계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과도한 할인 경쟁을 못하도록 규제해주는 법 질서를 이제 지키자는 제도의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형 할인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최소화해서 이 도서정가제 자체를 좀 무력화하자.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 소비자들의 경제를 좀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할인을 감당할 수 있는 출판사, 공급을 더 싸게 해도 버틸 수 있는 대형 규모의 출판사만 남게 되고 이렇게 소소한 주제나 다양성을 요구하는 독자나 소비자들은 역으로 다 차별을 받거나 이제 모든 것에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단순하지 않게 이게 순환고리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2014년 할인율 10% 그리고 최대한 이런 경제적 이익은 5% 선에서만 적립을 하도록 유지되어 있는 개정안이 만들어졌는데 네네.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것이 국가의 어느 큰 틀에서 장기 비전의 정책이라든지 정신을 가지고 이어가지 못하고 3년마다 이제 해 뜨고 지듯이 일몰제로 지금 취급이 돼서 올해 말씀을 해주신 대로 11월 20일 시한으로 폐지될 거냐, 네네. 유지될 거냐, 나쁜 쪽으로 개악이 될 거냐, 현행을 유지하는 선에서 갈 거냐, 이제 이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지난해 7월부터 한 1년여간에 걸쳐서 논의를 했다가 현행 유지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돌연 개정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예. 관련 업계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그렇죠.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길래 서점이나 출판업계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실제로 이 도서정가제가 정책적으로 그 출판 문화의 다양성, 생태계, 또 도서라고 하는 정신을 담는 그릇인 이 정신 문화의 매개체를 어느 정도는 좀 다양하게 독자에게 갈 수 있도록 네네. 시장을 유지해주자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인데요. 지금 2003년 출판인쇄진흥법부터 2007년, 14년, 17년에 이르기까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조금씩 변화해 갑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최근에 규정되어 있는 도서정가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이제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 이것에서 가격 할인과 그 사은품 마일리지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해주자는 주장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보다 이 폭이 더 높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서전이라든지 지금 이제 개정안을
이 절차를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부터 올해까지 16번에 걸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다라고 본인들이 좀 인정한 기관, 단체들이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최상의 정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의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를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돌연 그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 앞에 16차례의 논의를 무시하고 네네네. 그냥 개정안을 또 다른 걸 제시하게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실무자와 그 풀뿌리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올라온 의견을 원점으로 돌리고 그냥 문체부가 보기에 이거 전국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도서 축제, 도서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신간을 어느 기간 동안 할인 못하게 하는 이거 풀어주자. 할인을 풀어주자. 네네. 그리고 장기적인 재고 도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출판사의 재고도 쌓이고 하니까 그냥 정가제에 적용하지 않도록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서 팔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것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자책 부분인데 네. 20-30% 할인을 해주고 이제 웹 기반 연속 콘텐츠에 대해서는 도서 정가제를 적용하지 말자. 이게 웹툰, 웹소설 같은 전자출판물 경우에는 한 번에 전체 200페이지 분량이 다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1화, 2화, 3화 이래서 이제 편수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 뭐 구독 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일리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통용되는 또 다른 교환 화폐를 가지고 이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아까 도서 정가제의 기본적인 원칙이 정가를 소비자가 알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에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제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그걸 다 풀어주자는 것이에요. 그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니 실제로 전자출판 웹툰 업계에서도 창작자 스스로의 저작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창작의 권리 이런 것에 대한 적정한 작가의 인세라든지 이 창작에 대한 비용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판매 가격의 뭐 10% 그렇게 되면 이제 정가가 10,000원인데 20-30%에서 판매가 되면 네네. 20-30%인 2,000원, 3,000원에 10%인 200-300원만이 그렇죠. 전자출판계의 작가에게 돌아가는 인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창작자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거니까 네네. 이제 종이 출판 업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온라인 기반의 창작자들의 여러 권리를 무참히 또 침해할 수 있는 요 독소 조항인 것이죠. 이것은 네네. 그 2003년 당시 이 정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때 70-80%의 서점들이 폐업했단 말이죠. 이게 대규모 할인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공세했을 때. 근데 그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최근 2018년 이후부터 계속 지역 서점, 생활문화시설, 출판 고시 개정을 통해서 지원했던 정부 스스로의 정책도 지금 부정하는 게 되고요. 네네네. 자가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생활문화의 거점이 되어 주었던 서점의 지위를 인정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아니야, 정부가 예산 잘못 쓴 것 같으니까 무한 할인해 소비자 시장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콘텐츠의 질과 또 이런 작가들의 새로운 신진 작가들의 출연 또 새로운 독자의 유입 이런 생태계의 선순환을 모두 무너뜨리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할인 많이 해주는 데만 기웃거리게 될 것이고 그 독자의 갈증을 풀어주는 소수 그 의미 있는 도전, 모험 이런 출판은 기대할 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이걸 우리가 지켜내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도서 정가제가 어쨌든 뭐 지금 나오는 개정안대로 바뀌게 되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콘텐츠의 질이나 다양성도 떨어지게 될 거고 할인을 많이 해주는 뭐 대형이나 또 온라인 업체들만 살아남고 동네 서점들은 좀 없어지는 문제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런데도 이 도서 정가제를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도 사실 많단 말이죠.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는데 네. 이 반대 입장의 의견은 그럼 무엇인지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동네 책방을 문을 연지 올해로 5년이 꽉 채워졌습니다. 네네. 지난주 5년이 되었는데
제가 동네 책방을 열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온라인 대형 서점에서 홍보로 올라오는 책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으로 가기에도 어떤 책이 새로 유입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네네. 이걸 제가 직접 하게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원도심 지역, 뭐 보수동, 중구 영도 이런 지역에 있는 문제에 좀 더 독자에게 필요한 마을 주민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좀 추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 정가제에서 확보해주는 최소한의 이제 수익의 구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가 이 지역에 다시 환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온라인 대형 서점에 있는 유통 구조를 알게 되면서 이 상태로 계속 되었더라면 도서 정가제가 없이 이게 소비자로만 살았던 나에게는 도움이 됐겠다. 그렇죠. 더 할인을 싸게 살 많이 수 있으니까. 해주니까. 네네. 예, 그리고 또 배송비도 안 받고 또 적립도 해주고 다음에 또 더 필요한 책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서점인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네네. 지금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소비자 입장과 사실은 맞물려요. 네네. 말씀해주신 대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도서정가제 국민청원에 참여하신 분들의 상당수를 그 댓글을 이렇게 보면 대학생들 그리고 당장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학업 전념자로서 지금 현재 계속 이 지적인 흡수를 해야 되는 네네. 그룹의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학 교재는 사실상 희소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유통도 많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학은 특수하게 대학교 안에 있는 서점에서 이제 좀 독점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장해주기도 해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학업에 대한 비용을 좀 투자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대학 교재의 단가가 비싼 부분은 학업 현장에 대한 국가의 교육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교재 지원이라든가 그 학업 전념자인 교수 그룹에 대한 교재 발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주제로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네. 이것을 대학생들의 이제 학업에 대한 또 수험생들 취업 준비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여전히 못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고시 재료들, 뭐 교재들 이런 부분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부담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도서정가제에서 지켜내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대학 교재 부분을 좀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수험서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출판 문화 전반에 거친 얘기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좀 논의해 줘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웹툰이나 웹소설 기반의 그 도서정가제가 현행이 되거나 강화되면 웹툰, 웹소설 기반에서 기다리면 무료로 볼 수 있었던 이 콘텐츠가 사라진다는 불안이 있으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답변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도서는 우리나라는 면세 규정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분야의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장르로 국가가 인정한 것이죠. 네. 그래서 도서는 면세로 구분이 돼 있는데 전자출판은 업체에서나 이제 출판을 한 그 당사자 측에서 우리는 면세 혜택을 받겠다라고 하면 도서정가제를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나라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소비재로서 그냥 판매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겠다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자율경쟁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금 혜택보다는 더 많이 벌어서 또 다른 세금을 내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창작자 스스로, 그러니까 창작자의 작품을 실어주는 전자출판 플랫폼에서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행은 전자출판에서 이제 면세로 선택해서 세금 혜택은 받고 싶고, 근데 매출은 더 많이 올리는 올리고 구조고, 싶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세금 혜택을 받고 할인폭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는 업체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웹툰과 웹소설을 통해서라도 독서에 대한 욕구나 이제 잠깐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한테 아예 진입할 수 없도록 이게 다 없어진다, 무료 보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엄밀히 말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장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네. 이 동네 서점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 행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나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방금 그 말씀해주신 대로 도서정가제가 폐지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걸 이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동네 책방은 지금 어떠냐 하셨는데 실제로 이 도서정가제가 조금 강화 그리고 유지된 그 2014년 이후에는 2013년에 6만 1,500여 종이었던 책이 네. 2017년 현재 8만 1,800종 그러니까 2만 종 이상 다양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규모 별도의 다양한 주제의 책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서정가제에서 확보해준 최소한의 수익 구조가 이분들을 뭔가 도전해 볼 수 있고 시도해 볼 수 있게 도와준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 독립서점이라고 지금 용어가 나와 있지만 네. 이 지역에서 골목골목을 지키고 독자와 현장에서 만나게 책을 만나게 매개해주고 있는 동네 책방의 경우 이 독립서점 플랫폼인 퍼니플랜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 97개소 근데 지금 2019년에 551개소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폭발적 완전 이거는 놀라운 숫자의 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2019년 상황이고 현재 도서정가제가 계약되지 않은 수준에서는 더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당장 지금 전국 독서대전이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주도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그 동네 주민들과 거점이 돼서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이주민 얘기도 나누고 이 소상공인 농어민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독립서점은 현재 공식 51개가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부산 동네서점 모임 비상대책위원회가 26개 서점이 모여 있는데 수치로 이 서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자발적인 의사로 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독자였다가 이 매개자, 독서의 매개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숫자로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이 이익의 금액을, 잉여 금액을 가지고 독자와 매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동네 책방이 현재는 올해 모두 전 국민들이 이제 초유의 그 대형 감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 되셨잖아요. 네. 더더욱이 공공도서관도 지금 문을 닫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동네 책방의 경우는 심지어 7개월 동안 거의 매출이 7분의 1로 줄었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정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최근 그 아주 고무적으로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 그 문체부와 작가단체에서 같이 진행해준 사업은 서점에게 기획비를 지원하거든요. 네네. 대관비 명목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딱 한 번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 서점을 지원하는 정책 안에서 딱 한 번 기획비가 마련됐지만 그 현재는 모든 것이 중단될 위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동네 책방은 좀 소소하긴 하지만 그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활용해서 그 기존의 독자들과 책을 소개해주는 수준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네네. 이 상황에서 온라인 대형 서점은 여전히 지금 확보돼 있는 오프라인은 제한된 무료 배달 그리고 오프라인은 제한된 적립과 뭐 여러 가지 이벤트 판촉 그래서 본인들이 대규모 판매가 가능하니까 출판사로부터 이제 이벤트 판촉에 대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공동 부담을 하면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동네 책방은 오지도 못하시고 안 그래도 책이 서점에 배본될 때 그 납품되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네네. 그게 공급률이라는 것인데 대형 서점은 50%에 들어가고 있다면 네.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책방에는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70에서 80%에 들어갑니다. 10,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고 있는 대형 서점과 무료 배송에 적립에 할인까지 되고 상품 사은품까지 주는 이 구조와 지금 동네 책방이 10,000원짜리를 7,000원, 8,000원에 받아서 무료 배달이 안 되고 적립이 어려운 이런
불공정한 어느 정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버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 정가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